네, 판매자님들께서 프로모션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광고가 효과적인가요? 어떤 프로모션을 해야 판매가 잘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오늘 세미나에서 다른 부분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내용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매자의 제품 구매 경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구매자들의 제품 구매 경로를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검색 결과, 파워랭크업, 플러스 전시 등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을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케이스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파워랭크업과 플러스 전시는 고객들이 직접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형태로 묶어서 검색형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진행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종류가 너무 많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판매자님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검색형 프로모션부터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검색 결과 상위의 제품을 노출시키면 자연스럽게 매출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비자로서 무언가 검색을 해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물론 제품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그래도 상단에 노출된 제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상품을 상단에 자주 노출시켜서 성과를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두 가지 검색형 프로모션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플러스 전시와 파워랭크업의 노출 위치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플러스 전시 상품의 경우 가장 상단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 아래 파워랭크업 상품, 그 아래 일반 상품이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PC와 모바일, 앱 검색 결과 모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플러스 전시와 파워랭크업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프로모션 모두 검색 결과 페이지와 카테고리 페이지에 노출시킬 수 있고요. 노출되는 시간과 가격에서 차이가 있는데 플러스 전시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파워랭크업의 경우 밤 12시부터 다음날 11시 59분까지 설정 가능하고 시작 시간은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 플러스 전시의 경우 입찰 형태이기 때문에 입찰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17시 50분까지 입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반드시 입찰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네, 또 플러스 전시는 입찰제로 100Q캐시부터 시작하고 파워랭크업의 경우 이틀에 200Q캐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파워랭크업의 경우 2일부터 90일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또 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 전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 광고와 카테고리별 광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렇게 플러스 상품이라고 광고 표기가 된다는 점이 파워랭크업과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또 오후 5시 50분부터 7시까지는 입찰 수정, 입찰 취소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할인 설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프로모션은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상품이 있다면 플러스 전시부터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플러스 전시의 카테고리별 입찰에서 또 세 가지로 나뉜다고 앞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기본적인 프로모션 입찰 방식은 동일하고 어디에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단품의 상품을 노출하는 것은 딜 플러스와 카테고리 플러스이고 공동구매 상품을 노출하고 또 공동구매 페이지에 노출하는 것은 그룹 바이 플러스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딜 플러스의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입찰과 게재를 하고 입찰가 수정과 취소 또한 주간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또 매주 수요일 17시 50분에서 19시까지는 수정과 취소가 제한된다는 점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바이, 카테고리 플러스의 경우 일일 단위로 입찰과 게재를 하고 입찰가 수정 및 취소 역시 일일 단위로만 가능한데요. 딜 플러스와 동일하게 매주 수요일 17시 50분에서 19시까지는 수정과 취소가 제한됩니다. 네, 다음으로 파워랭크업의 경우 플러스 전시 상품 하단에 노출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또 플러스 전시와는 다르게 광고 표기가 안 된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측에 2일에서 90일까지 진행했을 때 상세 비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프로모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QSM을 함께 열어서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플러스 전시 설정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QSM에 먼저 로그인을 하신 후에 좌측 프로모션 메뉴에서 플러스 전시 탭을 클릭해 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카테고리별 입찰, 키워드별 입찰, 입찰 내역 이런 탭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키워드별 입찰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키워드별 입찰을 클릭하시면 검색 키워드, 키워드 정보, 입찰 정보, 입찰 리스트 등이 보이실 텐데요. 이 입찰 정보에서 각 키워드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검색 수는 해당 키워드가 하루에 검색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고 키워드 정보에 표시된 유사 키워드의 검색 수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 수는 현재까지 입찰된 건수를 의미하고 낙찰 예상은 해당 광고의 최종 낙찰 건수를 의미합니다. 나의 입찰 수는 말 그대로 내가 입찰한 횟수, 시작가는 입찰을 시작한 가격, 입찰 단위는 시작가에서 얼만큼씩 입찰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 단위를 의미하고요.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입찰 종료 시간인 17시 50분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입찰 리스트는 현재 입찰되어 있는 가격 리스트로 자신의 입찰건은 노란색으로 또 다른 판매자의 입찰건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마지막 낙찰 리스트는 전날 낙찰된 가격 리스트로 이 리스트를 참고해서 입찰 가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식료품 판매자인데 키워드별 입찰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현재 인기 키워드를 클릭해서 여러분이 트렌드를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인기 키워드 메뉴에서는 주요 키워드 현황 아래쪽으로 가시면 일간 급상승 키워드, 주간 급상승 키워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상단에 그룹별 보기를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인기 키워드를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나는 식품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룹별 보기에서 먼저 식품을 선택해 볼게요. 만약 이 부분도 일본어로 되어 있다면 한국어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셔서 번역을 먼저 해주시고요. 식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국 라면, 탄산수, 다이어트 보충제, 비비고 이런 인기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키워드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 내가 광고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직접 검색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 한국 라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요 검색 키워드는 한국어가 아니라 반드시 일본어로 검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색 키워드로 한국 라면을 검색해보면 검색했을 때 이렇게 키워드 정보, 입찰 리스트 등이 동일하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리스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른 판매자들이 입찰한 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저는 한국 라면을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식품 먼저 선택해 볼게요. 중분류에서 라면 면류, 마지막으로 라면까지 선택한 후에 내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상품의 상품 코드 혹은 상품명을 입력한 후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품 코드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는 상품을 선택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입찰 기간, 입찰가를 선택하신 후에 입찰하기를 클릭하시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입찰가는 일 단위로 시작가는 100QKC, 100엔이라는 것을 고려하셔서 판매자님이 계획하셨던 광고비 상황에 맞게 입찰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입찰한 내역은 상단 메뉴에서 또 입찰 내역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상세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전시 프로모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는 포인트는 인기 키워드 보기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인기 키워드를 먼저 파악한다. 이후 프로모션을 진행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서 해당 키워드의 검색수를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 정보와 관련 키워드도 함께 파악을 해주신다는 점, 그리고 이 키워드들의 검색수에 따라 비교를 해서 프로모션 진행 여부를 선택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화면으로 다시 잠깐 돌아와 볼게요. 네, 플러스 전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노하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입찰액이 동일한 경우 선착순으로 게재가 됩니다. 입찰 목록에 다수의 판매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빠른 시간대에 입찰한 상품이 상위에 게재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실제 경매처럼 마감 직전에 입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감 시간 직전인 오후 5시 30분부터 꼭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월 초에 보통 큐텐 재팬에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기를 잘 노려서 입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별 입찰을 진행하실 때는 큐텐 어널리틱스와 인기 키워드 보기를 함께 비교하신 후에 입찰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큐텐 어널리틱스 내용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앞서 플러스 전시를 설정할 때 키워드 검색과 인기 키워드를 체크하시는 것을 설명드렸었는데요. 판매자님의 샵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유입 키워드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Q10 어널리틱스가 있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QSM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어널리틱스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판매자님의 샵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유입 키워드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Q10 어널리틱스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내 샵에서 고객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현황은 물론이고 현재 상품 탑10에 있는 상품들, 그리고 내 샵에서 가장 검색이 많은 검색어 탑10, 판매자님의 셀러샵 현황, 거래 고객 수 등을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키워드를 확인하시면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들은 입찰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실 텐데요. 내 샵에서는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지만 큐텐 재팬 전체에서는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샵에서 검색량이 적다고 해당 키워드들의 입찰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시고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건 예시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내 샵에서는 세럼이라는 검색어가 월 평균 검색어가 41회, 일평균으로 따지면 1.3회밖에 안 되는데 인기 키워드로 확인을 했을 때는 뷰티 세럼이 일 검색 수가 544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시고 내 샵에서 검색량이 좀 적은 키워드인데 인기 키워드는 어떤지 한번 볼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은 파워랭커 프로모션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QSM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QSM으로 들어가셨으면 프로모션 메뉴에서 이번엔 파워 랭크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광고 기간에 따른 광고비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파워 랭크업이 플러스 전시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파워 랭크업은 입찰제가 아니라 고정 단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플러스 전시와 동일하게 저는 한국 라면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대분류를 식품으로 선택하고 라면 메뉴, 소비류에서 라면까지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회하시려는 상품 코드를 입력하신 후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워랭크업 미사용 리스트 이렇게 상품 번호와 해당 상품명이 뜨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신 후에 여러분이 전시 기간을, 프로모션을 진행할 전시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일부터 90일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진행하려는 기간을 선택하고 시작일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29일로 저는 설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7일 후인 10월 5일로 적용이 됩니다. 광고를 자동 연장할지의 여부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자동 연장을 할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광고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경우에는 큐캐시의 잔액은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겠죠. 이렇게까지 설정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워랭크업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 이력은 파워랭크업 신청 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워랭크업은 프로모션 요 탭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지만 상품 관리, 상품 조회 수정 탭에서도 바로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아까 라면이었죠. 라면 제품을 수정을 누르시고 파워랭크업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이용 시 꿀팁과 요령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찰액이 높더라도 메인 상품은 플러스 전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유입률이 높은 프로모션 중 하나이기도 하고 상품을 최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인 상품을 이 프로모션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메인 이외의 상품은 파워랭크업 프로모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워랭크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상품은 아니지만 프로모션을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파워랭크업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플러스 전시 혹은 파워랭크업 둘 중 하나만 진행이 가능한데 이 둘 중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 낙찰 가능액이 100엔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중 플러스 전시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을 최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입찰받을 수 있다면 플러스 전시를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포인트는 샵 레벨과 상품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플러스 전시, 파워랭크업 이외에도 다른 모든 프로모션에 적용되는 내용일 텐데요. 서비스 포인트는 배송 처리, 배송 지연, 클레임, 구매자 평가 이렇게 5가지를 평가해서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판매자님께서 배송 지연 없이 정해진 날짜에 원활하게 발송 처리를 하시고 또 고객 클레임 관리도 잘 하신다면 구매자 평가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이 전반적인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의 샵 레벨과 상품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